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벽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벽산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벽산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이번 23년도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지 이유 좀 살펴볼 거고, 자, 이어서 그 벽산의 타겟 목표가가 제가 어느 정도 산출을 했는데 과연 얼마일까? 이 부분 잠시 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하반기 때부터 이 벽산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24년도부터 주목해야 되는지부터 좀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들 살펴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벽산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는 바로 이 단열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단열재로 인해서 매출액의 70% 이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최근에 정부가 건축법 개정안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라고 하면, 자, 기존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를 가장 많이 썼던 게 이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이 스티로폼인데 이 스티로폼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저렴하고 현장 가공도 쉽고 단열 성능도 좋고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가장 치명적이다? 불이 났을 때 정말 쉽게 잘 타고 유해 물질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 무기 단열재인 그라우스 패널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는 의무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단열재 성능은 이제 700도에서 700도에서도 10분 이상 버티는 이러한 단열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기 단열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의무화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벽산에 엄청난 매출을 가져다 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벽산이 무기단열재 즉 그라스우를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톤수 대비 연간 총 20만 톤 이상을 증설하는 뭐 영동, 홍성, 그리고 뭐 익산, 여죽 등등 해서 신규 증설 라인을 계속해서 증가시켰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매출액도 많이 늘었지만 어쨌든 간 영업이익 개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왜? 이 무기단열재가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고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는 도대체 못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업체 자체가 건자재 업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건설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단열재 자체라는 거는 건물을 올릴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물 착공 건수, 건물 자체가 건설 경기 전체가 올라와야지 주가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그래서 관련된 지표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지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21년도, 23년도 지금 건설 경기가 어떻냐면, 자, 일단 수주액 자체도 한눈에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착공 건수 역시 절반 이하 가량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분양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건설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4년도 하반기부터 저는 좀 주목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이유가 우선 23년도는 약 20만 호로 최근 연도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숫자의 착공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4년도 역시 19만 호로 그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이 들지만 중요한 건 뭐다? 24년도가 지나고 25년도, 26년도는 점차적인 회복세가 전망됨에 따라서 27년도 역시 다시 한 번 더 평균을 30만 호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신규 착공 사이클이 올라갈 때마다 이 무기 단열재에 대한 수요도 정말 가파르게 증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의무화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4년도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이와 맞춰서 이 미국 표심을 얻기 위해서 금리 인하도 여전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까지 내려가고 건축 사이클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단열재 시장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호조들이 겹친다라고 하면 이제 미리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점차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9월 달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이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 증가에 대한 요소가 가장 크겠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알다시피 최근에 건설 시장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을 받고 있다, 산업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목표 주가, 타겟 목표가는 얼마인지 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영업이익 23년도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벽산이 약 4.6배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익 추정치에 따른 목표가 산정을 해볼 건데 우선 산정한 이유 먼저 근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시다시피 이 연간 캐파 벽산이 기존 캐파에서 연간 20만 톤에 대한 증설을 했다. 이 건축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단열재 시장의 의무화가 된 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열재 시장이 약 2조 5천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벽산이 들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국내 약 36%가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30% 정도만 여기에서 향후에서 매출을 가져온다라고 가정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이 단열재 시장으로만으로도 7천억 정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최근이 아니죠. 벽산의 가장 큰 높이의 가격대가 있었을 당시에 14년도, 15년도 때에 받았던 얘들의 멀티플을 계산해 보면 약 14배에서 15배 정도의 멀티플을 당시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고평가고 그때의 뭐 시대 상황이랑 지금이랑 안 맞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반 정도의 멀티플을 7을 계산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타 경쟁사의 평균 멀티플이 6배에서 높은 애들은 9배까지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평균 PER 멀티플을 7배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현재 한 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업 실적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멀티플 7배 정도로 매기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4천원, 추후 매출 실적에 따라서 5천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가격대가 설정이 되었다라는 점 먼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건설업 시장이 같이 좀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지 여부를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로만 보게 되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인해서는 이 차트, 이 지지선만 깨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밟고 3,000원대 위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